지난해 11월 국내 경상수지가 1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해 국내로 복귀한 해외 진출 기업의 투자액 22%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조기 긴축 가능성을 내비치자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은행과 보험 등 금융주의 주가 상승세 두드러집니다. 지난해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와 가구 수가 모두 60% 이상 증가하며 관련 시장의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운송 수입과 배당 소득 등의 증가로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1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71억 6천만 달러, 한화로 약 8조 5,7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2020년 5월 이후 꾸준한 흑자를 유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흑자 규모는 20억 2천만 달러 줄어든 겁니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 수지가 40억 달러 감소했고 운송 수지는 12억 6천 달러, 배당 소득 수지는 11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해 국내로 복귀한 해외 진출 기업의 투자액과 그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복귀 기업의 총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22% 늘어난 6,815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기업별 투자 금액을 보면 100억 원 이상 투자한 기업 수는 18개로 전년 대비 5개가 늘어났고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해 69.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해 국내로 돌아온 기업의 수도 전년보다 2개 많은 26개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은행과 보험주는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업종은 지난해 고실적과 금리 인상 이슈라는 우호적 환경을 바탕으로 주도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배요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조기 긴축이 현실화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은행과 보험 등 금융업종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형 은행주들을 추종하는 KRX 은행지수는 전일 대비 1.59% 오른 776포인트를 기록하며 3거래일 동안 4% 넘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0.9%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선방한 셈입니다. 은행 대장주인 KB금융은 전거래일 대비 3.81% 오른 6만 원의 거래를 마치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KB금융은 외국인이 대거 순매수에 나서면서 이틀 동안 8% 가까이 올랐습니다. 우리금융도 전일 대비 4.3%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등도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보험주들도 금리 상승으로 2차 역마진 우려가 완화되고 실적 호조가 예상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날 삼성화재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고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주들은 10%대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금융업종의 상승세는 지난주 미 연준이 발표한 12월 FOMC 의사록이 신호탄이 됐습니다. 1.5%대에서 움직이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의사록 발표 이후 1.7%를 돌파하면서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태승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수년간 저금리 기조로 금융시장 내 우호적인 유동성 여건이 이어지면서 수익성과 건전성이 확대된 점이 금융업종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들로 자금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패시브 자금들이 아무래도 조금 가치주 성격의 산업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 같아요. 서울경제TV 배환입니다.
새해 들어 지속되고 있는 기관의 강한 매도세에 코스피는 2,900선 초반에 머무르며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분을 개인과 외국인이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 속에 이 기관의 매도가 이달 말 상장 예정인 올해 IPO 시장 최대어라고 불리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새해부터 시작해 7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보이며 4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들은 2조 3,341억 원, 외국인은 1조 9,820억 원을 순매수하며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진 시점에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 코스피 대장주 LG생활건강은 전날 기관의 매도세에 마이너스 13.41% 하락하자 개인 투자자는 약 13조 원어치를 담았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기관의 매도에 전날 외국인이 각각 약 11조 원, 2조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증권업계는 기관의 매도세에 대해 금리 인상 우려와 더불어 곧 상장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기 위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인 CATL에 비해서 캐파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현재 상장하는 시가총액이 저평가를 받았다라고 판단이 국내 전문 투자자들이 투자에 집중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예상 시총은 약 70조 원으로 단번에 시총 3위에 올라설 것으로 예측되면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 배터리 경쟁사인 중국의 CATL에 비해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며 상장 후 시총이 100조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지난해 상장 법인 중 액면 변경을 진행한 회사가 총 37곳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액면 변경 상장사가 지난해에 비해 27.6% 증가했다며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4곳, 코스닥 시장 상장사가 2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22개사가 주식 거래를 유동성 강화를 위해 액면 분할을 했고 15개사가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액면 병합을 했습니다. 액면 분할은 한 주당 액면 금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 분할한 회사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액면 병합 중에선 400원에서 5,000원으로 병합한 회사 2곳 등이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급증하며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을 완료한 아파트 단지는 94곳, 약 7만 가구로 집계됩니다. 이는 한 해 전과 비교해 추진 단지와 가구 수 모두 60% 이상 늘어난 겁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며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9조 원 안팎으로 전년과 비교할 때 7배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올해는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최대 16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에 주택시장에는 겨울이 좀 일찍 찾아왔습니다. 한파가 덮쳤고요. 거래가 위축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리모델링 아파트 일반 분양 소식에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런 것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부동산부의 서청석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바로 여쭤볼게요. 서울 송파구 리모델링 아파트에 나오고 있는 일반 분양 물량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죠, 서 기자. 네. 송파구 리모델링 아파트는 쌍용건설이 리모델링을 맡은 아파트로 정식 명칭은 송파 더 플래티넘입니다. 송파 더 플래티넘은 기존 지하 1층에서 지하 15층의 2개 동 299가구가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 2개 동 328가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면적대도 기존 전용 면적 37에서 84제곱미터에서 전용 52에서 106제곱미터로 확장됩니다. 이 가운데 전용 65제곱미터와 72제곱미터 29가구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조금 전인 6시까지 청약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30가구 미만 공급으로 청약 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하고 만 19세 이상이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자는 전용 65제곱미터와 72제곱미터 두 타입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또 가산점이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예, 청약에 대한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 아파트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네,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서울의 한복판, 강남 3구 중 하나인 송파구에서 정부의 강력한 아파트 규제를 벗어난 아파트가 나온 것이다 보니 실수요자들의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 청약 조건이 일반 아파트 분양과 비교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입장에선 청약 신청 후 당첨만 되면 믿질 게 없다는 판단입니다. 실제 인근 공인중개사에는 최근 이번 리모델링 아파트 분양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고 청약에서 떨어지면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겠다는 수요자들도 등장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강남 3구에서 송파 분양 온라인 까다롭지 않은 청약 조건, 뭐 실수요자들이 그래서 관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업계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재건축, 재개발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건설업계는 동단위 리모델링 사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고 있는데요. 이번 리모델링 일반 분양의 성패에 따라 향후 리모델링 일반 분양 사업성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리모델링 일반 분양 사업소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성패가 좀 갈릴 수 있다라고 보셨는데 29가구면 사실은 공급 물량이 굉장히 적잖아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네, 리모델링 사업성의 척도가 되는 이유가 바로 29가구 분양 때문입니다. 리모델링 조합 입장에선 무리하게 세대수를 늘리는 것보단 29가구만 늘려 분양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현행 법규상 30가구 이상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29가구만 늘려 일반 분양을 하게 될 경우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게 돼서 리모델링 조합은 금전적으로 더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내년 초 서울 지역에서 리모델링 일반 분양을 앞둔 아파트 모두 비슷한 상황인데요. 성파동 성지아파트 29가구, 신도림 우성 3차 29가구, 우성 5차 23가구, 반포 푸르지오 29가구, 상록타워 29가구, 잠원 회미리 아파트 22가구 등 서울 지역 리모델링 아파트의 일반 분양 물량은 모두 30가구 미만으로 가져가 제값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구 수를 줄여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높였고 규제 두 가지를 피했다.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이게 잘 되는지 아닌지 성패가 굉장히 관심이 있다라는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서울 지역의 일반 분양은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소위 말해서 로또 분양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리모델링의 일반 분양은 좀 그거보단 덜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네, 아무래도 29가구 룰로 분양가가 정해지다 보니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 가격에 큰 메리트는 없어 시세 차익을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금동에서 가장 높은 가격의 아파트는 송파 두산 위브인데 전용 84제곱미터가 15억에서 16억 원, 59제곱미터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에 형성돼 있어 송파 더 플래티넘 분양가가 큰 이점은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 후 분양권 전매가 바로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분양가가 청약하는 두 타입 모두 13억에서 14억 원 후반대에 형성하고 있어 초기 자금 마련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10%인 1억 4천만 원 상당과 20%인 중도금 3억 원이 준비돼야 하지만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다 보니 대출을 받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전매 일정은 나오진 않았지만 전매를 위해선 약 3억 원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공급 효과는 사실은 이게 29가구다 보니까 크지 않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업계에선 리모델링 아파트를 통한 일반 분양은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는 보통 적게는 1000세대, 많게는 3000세대 이상까지도 나오는 물량에 비해 29가구 룰을 지키는 리모델링 아파트들이 아무리 많아도 도시정비 사업 물량과 업계를 견주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리모델링 아파트 일반 분양에 대해 비판적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 아파트 일반 분양은 정부의 규제를 무력화하고 공급 효과도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리모델링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지 않는 이상 시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고가의 소수 공급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파 더 플래티넘은 오늘 저녁 6시까지 청약 신청을 받았고 내일 오후 2시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이후 당첨자 계약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송파 더 플래티넘 관련해서 리모델링 아파트 시장에 관련된 얘기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부동산부의 서청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미니멀한 디자인의 휴대용 스크린 더 프리스타일로 프로젝터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합니다. 한 손에 들어오는 나만의 스크린 구현을 통해 실용성을 추구하는 MZ세대를 겨냥한 모습인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 CES 2022에서 이목을 끈 삼성전자의 포터블 스크린 더 프리스타일. 이 제품은 180도까지 회전해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 100형 크기의 화면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액세서리를 통해서 스탠드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전구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공간에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스크린으로서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들을 특히 830g이라는 가벼운 무게로 한 손에 들어오는 미니멀한 디자인을 통해 휴대성을 갖췄습니다. 호환성이 높은 C타입 전원선을 사용한 더 프리스타일은 외장 배터리와 연결 시 야외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 키스톤, 오토 레벨링 등 화면을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다양한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직접 비율, 수평, 초점 등을 맞춰야 하는 기존 프로젝터와 달리 자동으로 16:9 화면 비율을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 스마트 TV와 동일한 OTT 서비스를 제공받아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더 프리스타일은 영상 시청을 하지 않을 경우 블루투스 AI 스피커, 무드 등으로 이용할 수 있어 실용성을 추구하는 MZ세대를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금융의 디지털화로 은행 앱이나 키오스크가 은행원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하지만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 금융 소외계층 문제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신한은행이 어르신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고령층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신한은행이 최근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디지털 맞춤 영업점입니다. 업무 목적에 따라 색깔별 유도선을 설치하고 멀리서 봐도 보일 정도로 큼지막하게 안내 문구가 써 있습니다. 자동화 기기, 즉 ATM도 시니어 맞춤형으로 개발해 화면 구성을 간결하게 했습니다. 돈 찾기, 돈 넣기, 돈 보내기와 같은 쉬운 용어를 사용해 고령층 고객 입장에서는 업무를 보는데 더 수월해졌습니다. 신림동에 위치한 이 지점은 60대 이상 시니어 고객 방문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신한은행은 이를 감안해 이 점포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며 시니어 고객들이 은행 업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고령층에 좀 더 쉽고 편안한 향후 시니어 맞춤형 ATM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은 고령층의 디지털 뱅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 6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ATM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고령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비현금 결제 증가, 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로 은행 점포의 디지털화는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점포의 무인 디지털화는 최근 소비자들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소외계층을 만들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점포 디지털화 속도의 차이를 만들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고지서나 안내문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통신 3사가 공인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점이 편리해지는지 문다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공인 알림 문자 서비스를 공동으로 내놨습니다. 공공민간기관 등에서 발송하는 우편 고지서와 안내문을 문자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입니다. 발송된 전자문서는 오프라인 등기와 같이 고지를 했다는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습니다. 발송기간은 전화번호를 모르는 고객에게도 발송 가능하며 수신자는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한국환경공단의 노후 경유차 운행 자제 알림과 서울시의 민방위 훈련 통지서가 이를 통해 발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신 3사는 기본 문자항안에 공인 알림 문자 전자 문서함을 도입하고 각사별로 공인 알림 문자 홈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인 알림 문자 서비스를 통해 종이 우편량을 절감,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ESG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인전자 문서중개자 전담기관은 각 중개사업자에 대한 시스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점검을 매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LG전자의 가상 인플루언서 레아킴이 뮤지션으로 데뷔합니다. 레아는 LG전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구현한 가상 인플루언서입니다. 지난해 CES에서 열린 LG전자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연설자로 깜짝 등장해 처음 대중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LG전자는 지난달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기업 미스틱 스토리와 레아의 뮤지션 데뷔를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레아는 미스틱 스토리의 버추얼 휴먼 뮤지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미스틱 스토리 대표 프로듀서인 윤종신이 직접 참여해 레아의 노래는 물론이고 목소리까지 프로듀싱할 계획입니다. 레아는 음악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비주얼 아트, 패션 등 다양한 요소를 접목해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그 포부를 밝혔습니다. LH가 하남 교산 신도시 3D 가상도시 체험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작년 11월 남양주 왕속 2 신도시에 시범 적용했던 것을 이번 하남 교산까지 확대한 겁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주택에 대한 기본 정보와 주변 경로 이동거리뿐 아니라 조망과 일조량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요자들은 신도시 개발 이후의 모습을 체감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LH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확대시키며 이 단점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첫 해 파산이나 개인 회생 등 생활고로 연금을 미리 찾은 사람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회생 절차를 밟거나 파산 선고를 받으며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총 7,110명이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로 인출 금액 또한 897억 원 역대 최다치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서민 고충을 반영해 코로나19에 따른 연금 중도 인출을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일부 전라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등 강한 추위를 보였습니다. 한편 추위 속에 전라 서해안과 제주, 울릉도 독도에는 눈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낮부터 오후 사이면 그치겠고 양은 1에서 5cm, 울릉도 독도와 제주 산간에는 최고 20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한편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부 지역은 오늘 저녁까지 산발적인 눈발이 흩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겠는데요.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강한 한파는 지속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또 모레까지 낮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또 차고 강한 바람이 체감 기온을 더 낮추겠는데요. 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되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지역은 대기의 메마름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쪽은 건조특보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불 등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3도, 춘천은 무려 영하 16도까지 떨어져 극심한 한파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의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강릉 영하 8도, 속초 영하 9도까지 내려가 강한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 기온 전주 영하 7도, 대구 영하 9도로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한낮에도 5도 선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눈 또는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남해와 동해상은 최고 5에서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한파는 주말쯤 잠시 누그러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울릉도 독도에,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